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학을 승리로 이끌어줄 친절한 쌤입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우리가 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을 짚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수의 연산에서 식과 관련되는 계산 법칙, 지수 법칙 중요하죠. 자, 수의 성질에서는 수의 상등이라는 내용을 공부할 것이고요. 실수의 성질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끝냅시다. 앞에 단원에서도 좀 이야기하긴 했지만 실수가 있어요. A가 실수예요. 실수를 제곱하면은 항상 0 이상입니다. 라는 이 어마무시한 성질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항식에서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외우는 거를 되게 싫어해서 강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기만의 어떠한 방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은 할 필요가 있겠죠. 그걸 제가 좀 잡아 드릴 것이고요. 조리제법,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고차식, 인수분해 쭉 연계가 되거든요.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시작해볼게요. 그러니까 지수 법칙과 관련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볼게요. 첫 번째, 5의 제곱 곱하기 5의 4제곱.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이게 뭐예요? 거듭 제곱입니다. 밑과 지수고요. 이 m이 갖는 의미는 a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 알려주는 횟수입니다. 그랬으면 끝나는 거죠. 여기에다가 a의 n제곱을 곱해요. 그러면 a가 m개, 이어서 n개, 총 몇 번 곱해졌습니까? 그렇죠. 두 개 더한 것만큼 곱해졌으니까 a의 지수를 더한다라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나눗셈을 좀 볼까요? 나눗셈이 약분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a의 m제곱을 a의 n제곱 나누는데 이것도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약분을 하고 어디에 남는지만 고려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죠. 야, m이 커, n이 커, m이 커. 야, 그럼 차이만큼 분자에 남겠네. n이 커. 야, 그럼 차이만큼 분모에 남겠네. 같으면 그냥 똑같은 거를 나눗셈 한 거니까 1 되잖아요. 쓸 필요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a의 m제곱 전체의 n제곱은 얘를 거듭해서 n번 곱한 거니까 쭉쭉쭉 나라면은 m이라는 수를 n번 더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m과 n을 곱하는 이게 결과적으로 횟수의 의미다라는 것만 기억하면은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시면은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5 2개, 5 4개니까 5에 2와 4를 더해서 6제곱 끝. 자, 이번에는요. 약분의 개념이라고 했죠? 5의 6제곱을 5의 3제곱 나눕니다. 약분이 돼요. 차이만큼요. 6이 더 커요? 3개가 약분이 되고 분자에 3개가 남겠구나. 그 5에 6에서 3을 빼가지고 얘가 남는 거죠. 맞나요? 자, 이번에는 얘를 거듭해서 4번 곱하는 거잖아요. 자, 제 손바닥만 쳐다봐요. 1번, 2번, 3번, 4번 곱셈으로 표현할 거잖아요. 곱셈은 순서로 바꿔도 괜찮나요? 그걸 기억하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순서로 바꿔서 3의 제곱도 4번 곱해지고 5의 제곱도 4번 곱해지는 거 아니겠니? 자, 세제곱은요? 3의 세제곱이 4번, 3의 세제곱이 4번 곱해지고 5의 제곱이 4번 곱해지는 거 아니겠니? 맞아요. 그러면 얘도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쫙 연상해보세요. 그렇죠. 3의 지수를 곱한 것만큼 3이 곱해졌다는 얘기고요. 곱하기 5에 지수를 곱한 것만큼 5가 샥 곱해져 있다라는 거죠. 방금 제가 처음에 약속했던 거 딱 그대로네요.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이거의 의미. A가 샤리릭 n번 거듭 곱해져 있는 거를 간단히 표현한 거니까 그 원리만 기억하면은 여러 개가 나와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자, 이제 절대값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2강에서 가져가야 될 목적은 하나예요. 계산의 규칙. 근데 꼭 필요한 계산의 규칙을 공부하겠다는 이야기였고요. 지수법칙 관련된 내용을 난 좀 많이 까먹었어요 하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죠. 그 기본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돼요. 절대값도 빼먹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쉬운 이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2의 절대값. 원점에서 주어진 수 2까지 거리예요. 2죠. 마이너스의 절대값. 원점에서 마이너스 2까지 사이의 거리예요. 얼마예요? 2잖아요. 얼마라고 말씀하실래요? 2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원리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냥 규칙이 만들어진 거죠. 양수도 음수도 그렇죠.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가 수가 아닌 문자일 때가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 지금 방금 말한 거에 맞춰서 우리가 경우를 나눌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A가 양수이면은 A로 나오면 되고요. 음수이면요.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지만 양수가 되는 거죠. 양수 만들기 작전인 거예요. 그리고 0이면 0이 되는 거니까 여기 등호를 붙였던 것 뿐이고요. 경우를 나눠서 절대값을 계산하자라는 하나의 내용이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실게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3보다 작을 때 이 절대값을 계산하세요 라는 얘기는 우리한테 뭐 하라는 얘기예요? 부호를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것 자체의 부호를. 이거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자, 양수라고 바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 왜 그렇죠? 자, 첫 번째.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긴 하지만 해보게요. 자, 여기를 바라보시면 마이너스 2보다 x가 크니까 넘기면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죠. 물론 양변에 2를 더했다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양수고요. 이번엔 x가 3보다 작으니까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부등식 유지되죠. x 빼기 3이 0보다 작다.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자, 이제 수학적인 논리를 사용하겠습니다. 생각해봐요. 이 범위를 만족하는 모든 x라 한다면 이 시계값은 범위가, 즉 부호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있는 어떤 x를 내가 뽑아서 이 식의 부호를 결정한들 부호는 바뀌지 않아요. 물론 결과 값은 바뀌겠지만 부호는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에다가 0 어떨까요? 괜찮죠? 0을 대입하는 순간 이걸 부호는 양수고 얘는 음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얘는 양수고요. 얘는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절대값 벗을 때 양수는 그대로 나오시면 되고요. 음수는 마이너스 1배를 붙여 나오시면 된다라는 거죠. 사실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 했더니 지워질 거 지워지고 2와 3의 합으로 5가 계산이 됩니다. 자, 뭐라고요? 절대값을 벗겨내는 원리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 원리는 부호를 따지면 되는데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의 부호다.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다음 내용 갑니다. 자, 이제 수의 성질로 넘어오는데 여기선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예요. 한등식의 개념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건데요. 우리가 1강에서 수를 분류했잖아요. 괜히 한 게 아니란 얘기죠. 실수와 허수는 교집합이 없는 두 개의 집합입니다. 그 실수끼리가 계산이 되는 것이고 허수끼리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비교한다라는 얘기는 실수와 허수는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리수와 무리수가 같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유리수 안에서 무리수 안에서 하니까 지금처럼 첫 번째 i가 허수란 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이때 자, 이 전체 모양은 복소수죠. 그러니까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하는데 복소수를 뜯어서 보니까 실수인 부분과 허수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실수 플러스 실수 i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이 첫 번째 0일 조건은요. 절대로 죽어도 얘는 0이 안 돼요. 또한 0은 실수예요, 허수예요? 실수죠. 그럼 누가 없어져야지만 이거 설명 가능하죠? 맞아요. 얘가 없어져야죠. 그럼 곱해져 있는 이 값이 얼마면 돼요? 그래, 0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이 된다면 결과 얘가 얼마여서 0이어서 등식을 성립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친다면 실수 부분끼리 비교가 되고 허수 부분끼리 비교가 되는 것이고 게다가 허수 부분에서는 i랑 곱해지는 실수끼리 같아져야지만 비교 자체가 가능하죠. 왜요? 실수끼리만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이해 가능하시죠? 그러면 단 A, B가 실수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시거든요.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뭐가 같아요? 주어진 문자가 실수라는 조건이 나오면서 허수가 나왔다. 100% 같은 것들끼리 비교해라.
라는 얘기는 3이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B라는 얘기죠. 그리고 A가 바로 뭐예요? 여기는 I와 곱해져는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는 1이고요. B는 3입니다. 자, 눈치 작전만 잘 피시면 되는 거예요. 실수라는 조건이 나오면서 I가 같이 나왔는데 뭔가 성립하게 하래. 아, 그거. 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거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쓱 보니까 무리수가 등장했네요. 좌변에 있는 무리수 루트 5, 우변에는 무리수 루트 5고요. 단서정 보니까 등장하고 있는 모든 문자가 다 뭐래요? 유리수래요. 자, 유리수와 무리수를 분류했던 이유가 왜라고요? 얘들끼리만 비교해서 같다라는 주장이 가능하고요. 얘들끼리만 비교해서 같다라는 주장이 가능한 거예요. 왜요? 성격이 완전 다르고, 즉 결과적으로 교집합이 없는 집합인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비교할 때는 당연히 유리수 부분은 유리수 부분끼리가 비교가 되는 것이고요. 무리수, 즉 루트 5는 절대로 근호를 벗을 수 없는 무리무리한 수잖아요. 그래서 무리수 부분 다시 잘 쓰면은 CY 루트 5가 되시고요. 여기는 Y 곱하기 루트 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5랑 곱해진 숫자끼리만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잘 써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EX 플러스 CY 곱하기 루트 5는 여기는 DX 플러스 Y 곱하기 루트 5가 같아지려면 당연히 EX는 DX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CY는 Y여야만 합니다. 자, 문제는 CD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죠. 여기에서 X가 0이 아닐 때 D의 값이 2가 나오시는 거고요. 여기서도 Y가 0이 아닐 때 C가 1의 값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면은 나중에 그 이유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계산의 방법만 기억하면은 싹 까먹기 딱 좋죠. 근데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있는 내용은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생각해봐요. 그쵸?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요. 자,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게 항상 0이다 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은 도대체 무엇일 것이냐. 물론 A, B는 실수입니다. 일단 이 조건이 있어요. 자, 첫 번째요. 이가 A도 0이고 B도 0이다. 왜 그렇죠? 우리가 알기로는요. 루트 자체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 뭐가 생략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생략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항상 뭐예요? 값 자체가 0 이상인 거예요. 우리 실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주어진 값들은 다 실수라고 생각합시다. 실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루트 B라는 값도 항상 그냥 이렇게 쓸까요?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해서 0일 수 있나요? 한 가지 경우로 제외하고는 없죠. 어때요? A와 B가 모두 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점화가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단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근호하는 음수인 경우 제외하고 하는 거예요. 실수 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아, 지금 왜 이러지? 자, 루트 마이너스 1은 I잖아요. 이건 허수잖아요. 그래서 실수 값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절대값 자체도 이게 항상 뭐예요? 0 이상이죠. 0 이상과 0 이상을 더해서 0이려면은요. 유일하죠. 둘 다 0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A와 B가 모두 0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이번에는요. 실수의 제곱도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더해서 0이려면은 수의 절대치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수의 합만 0이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이 지금 둘 다 0 이상인 경우의 합이 0이려면은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왜 챙겨야 되냐고요? 문제를 읽고 있는데 대놓고 이렇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문제의 표현 중에서 실수 범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나왔다. 아, 저놈들이 0이 되게 만들고 가라는 이야기구나 하는 해석을 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짚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규칙을 알아봤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제 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여기부터 시작이긴 합니다. 자, 곱셈 공식을 막 달달 외우는 거는 전혀 소용이 없어요. 틀을 기억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외화, 그리고 그 형식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일단은 2번이라고 쓴 이유는 교재 1번 나와 있잖아요. 간단히 써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분배 법칙을 모르면 이건 일나시는 겁니다. 분배 법칙은 꼭 아셔야 되는 것이고요. 2번이에요. 우리는 제곱식이라고 기억합시다. 뭐라고요? 제곱식. 이름을 제곱식이라고 봅시다. 읽어볼까요? A와 B의 합의 제곱. 뭐라고요? 합의 제곱. 얘는 차의 제곱. 그럼 얘도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를 분배해서 정리해서 슉 보면은 이렇게 간단히 된다는 얘기죠. 동량 정리해서. 기억하는 방법은 앞에 거를 제곱한 거, 그리고 뒤에 거를 제곱한 거,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한 다음에 2배 한 게 나오게 되어 있죠. 약간 팁을 드리자면은 모든 항의 차수가 2차 형식입니다. A 곱하기 A 2차, 문자가 2개 곱해졌으니까 2차, B 곱하기 B 2차가 된다는 얘기죠. 이건 마찬가지죠. 차의 제곱도 각각을 제곱한 거 나오고 그다음 둘이 곱한 거 2배인데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의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되죠. 얘는 뭐예요? 2개가 아닌 세 수의 합의 제곱인 거죠. 세 수의 합의 제곱, 뭐 세 항의 합의 뭐 제곱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합의 제곱이긴 해요. 모양 비슷하지 않습니까? 각각을 제곱한 게 나왔고요. 2개씩 곱했어요. A, B, B, C, C, A 한 거에 2배의 합.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기억하면 어떨까요? 제곱의 합, 그리고 얘는 뭐예요? 곱의 2배의 합.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기억을 하시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겁나게 많이 쓰이는 거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틀을 보자마자 답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합차의 곱이라고 하죠. 일명 합차의 곱 혹은 차합의 곱, 합차의 곱 혹은 차합의 곱은 제곱, 차, 제곱이다. 그러니까 문자 A, B로만 기억하시게 되면은 써먹기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 기억하시라고 모양을 드린 겁니다. 합차의 곱, 차합의 곱, 제곱, 차, 제곱, 제곱, 차,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말하세요. 혹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 없죠? 그러니까 말을 뱉어내셔야 돼요. 우리 뇌는요. 말을 뱉어내고 인식을 할 때 훨씬 더 오래 기억하거든요. 계속 뱉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 X를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A가 더해져 있고 B가 더해져 있는 괄호와 괄호의 곱은 X와 X 곱해서 X제곱이 있고요. BX, AX, X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곱. 그래서 X제곱 합 X 플러스 곱이라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5번은 전혀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얘는 쓰일 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하죠. 그렇죠? 지금 내가 곱셈공식이라고 이름을 짓긴 하지만 곱셈공식과 인수분해는 같은 거예요. 얘를 전개해서 보는 게 곱을 계산한 식인 거니까 공식자 붙인 거고요. 전개되는 것을 다시 곱셈으로 표현하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하잖아요. 같이 공부하시는 게 제일 왕이에요, 왕. 알겠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면서 익히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자, 그럼에도 얘기를 하자면 2개를 곱해서 정리한 것이 얘가 되겠죠. 자, 이게 1번이에요. 내가 순서 이렇게 주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상수항과 상수항을 곱한 것이 여기 끝에 있잖아요. 나머지 가운데는 동류항이 생겼죠. X항. 즉 요거 AX랑 D를 곱하게 되면은 ADX가 나오시고요. 자, B랑 CX 곱하면은 BCX가 나와서 2개를 더한 것이 이거 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거 보실게요. 자, 이제 이거는 일명 우리끼리 합시다. 3차가 나오는 식, 그러니까 세제곱이 나오는 식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특징을 보시면 앞에 가로는 두 개를 더 했는데요. 뒤에 가로 보시면은 공평하게 제곱이 나옵니다. 자, A 제곱한 거 나왔고요. B 제곱한 거 나왔고요. AB 두 개 곱해서 2차잖아요. 단 여기 플러스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보가 바뀌면서 전개했을 때 앞에 거 세제곱한 거 나오시고요. 그리고 뒤에 거 세제곱한 거 나오시는데 부호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쫙 전개하면은 샥 사라지고 두 개만 남죠. 그러니까 가끔 기분이 막 그지 같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식 한번 샥 전개해 보시고요. 싹 지우신 다음에 딱 두 개만 남는 그 희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안 까먹을 거예요. 알겠죠? 이게 분노에 찬 전개 있잖아요. 샥 이렇게 한 다음에 중간에 싹 지워지고 남는 것만 바라보시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가 되면서 그래야 맞게 소거가 되는 게 나오잖아요. 지워지는 게. 1차랑 2차 곱해서 이거 3차 나오시고요. 1차랑 2차 곱해서 여기 3차 나오시고 가운데가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가 유지가 된다.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바꾸는 인수분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9번과 10번은요. 합의 세제곱, 차의 세제곱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자, 합의 세제곱은 하고 어떻게 되느냐라고 관찰만 잘 하시면 돼요. 잘 보시면 자, 3차를 유지하고 있어요. A 세제곱, A 제곱 B, 2차, 1차, 3차. A 하나의 B제곱, 3차, B 세제곱. 지수를 계속 3으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조가 개수는 1, 3, 3, 1 구조가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의 세제곱. 차의 세제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지는 똑같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각각 세제곱, 얘도 3차, 3차, 3차. 구조는 1, 3, 3, 1인데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풀마라는 부호가 반복이 되는구나. 물론 얘도 어떻게 전개를 한 거겠습니까? A-B를 제곱한 거에다가 얘를 한 번 더 곱했겠죠. 그러면 앞에 거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뒤에 거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샥, 샥, 샥 그리고 샥, 샥, 샥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리 전개하시고 동류항 정리하고 나서 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싫다 하시면은 뭘 하셔야 돼요? 본인이 싫으면 전개해서 자꾸 반복해가지고 이해를 하셔야죠. 그런 다음에 익히는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이 파트는 지름길 없습니다. 직접 전개해서 한 번 정도 경험을 하시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기만의 이름을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전개한 후의 모양에도 본인 스스로 이름을 정하세요. 본인이 정한 이름은 절대로 안 까먹습니다. 아시겠죠? 모든 물건에 대해서 본인이 부여한 의미나 이름은 절대로 안 까먹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요. 충격적이고 자극적이고 더러운 거로 여러분이 하시면 돼. 아시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기에는 거시기 해서 알겠죠? 재미있는 걸로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는 형식이 익히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곱셈 공식을 변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곱의 합을 합과 곱으로 표현을 하려고 해요. 자, 뭐라고요? 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y라고 이렇게 읽었나요? 아니죠. 앞에 거를 읽을 때도 그렇게 안 읽었어요. 인정해요. 왜 그렇다고요? 그렇게 문자나 글로 인식한 거는 까먹는 거예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그리고 곱의 2배 차. 이거는 진짜 그대로 그 한글로 읽은 건데 하지만 우리는 키워드를 가져가는 게 좋죠.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제곱의 합이 키워드고요. 합이 키워드고요. 곱이 키워드인 거예요. 그러면 제곱의 합이랑 합과 곱을 등호를 사용해서 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 작전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2차고 이거 얘만 보면 1차잖아요. 일단은 제곱을 하고 봐야죠. 그러면 얘를 전개한 거에서
가운데 있는 것만 싹 빼버리면은 쟤만 남아요 라고 스토리를 만드시면 돼요. 까먹을까요? 안 까먹어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곱의 합을 차의 제곱, 그 다음에 곱의 2배를 더한 모양이잖아요. 키워드는 뭐예요? 차고요. 또 곱이죠. 결과적으로 제곱의 합은 합곱 혹은 차곱을 가지고 등호를, 즉 등식을 만들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12번입니다. 세제곱의 합도 같은 원리로 만들 수가 있는데 세제곱의 합도 합과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아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작전을 펼쳐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거를 전개를 했을 때 앞에 있던 거지만 적어볼게요. 나 어떻게 전개하는지 잘 봐요. 합의 세제곱, 앞에 거 세제곱 플러스 3 앞제곱 뒤 플러스 3 앞뒤 제곱 플러스 뒤 세제곱. 난 절대 XY라고 안 해요. 왜? 문자가 XY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형식으로 하니까는 절대 안 까먹죠. 덧셈 기준으로 앞뒤라고 읽을 수 있잖아요. 세제곱 플러스 3 앞제곱 뒤 플러스 3 앞뒤 제곱 플러스 뒤 세제곱. 자, 이걸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세제곱, 세제곱. 그리고 요게 조금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3 곱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합으로 묶여진다. 맞나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잘 봐요. 여기에서 얘가 얘고 얘가 얘예요. 누구만 지워버리면 세제곱의 합이 남아요. 그쵸? 얘만 싹 지워버리면은 세제곱의 합만 남잖아요. 하니까 얘를 이렇게 툭 내려서 봐요. 여기서 얘를 지우는 맛을 느껴요. 얘만 남는 희열을 느껴봐요. 그러면은 되게 잘 외워질 거예요. 마찬가지가 됩니다. 같은 방법을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가 이거랑 같다라는 거. 근데 왜 그걸 알아야 되나요? 문제에서요. 합 곱만 알려줘요. 그리고 얘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문제에서요. 차 곱만 알려줘요. 쟤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 쓰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제가 이제 쉬는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교재에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11번, 12번, 그리고 앞에 거 이거 10번, 9번, 8번, 7번, 5번, 4번, 3번 이런 것들을 조금 돌려보기라도 해서 그 각각의 특징을 본인만의 이름을 지어봅니다. 충격적이고 자극적이고 더러운 것으로 기억할수록 오래 기억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좀 충격적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욕을 좀 섞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전개할 때 막 자기가 평소에 쓰는 욕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섞어가면서 이건 이거랑 같아지는데 라고 하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만드시면서 익히셔야지만 다음 내용을 좀 따라오기 수월하시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는 동안 지금 하세요. 지금. 나중에 하면 또 하기 싫어지잖아요. 지금 꼭 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동안 분명히 숙지하신 거 맞죠? 믿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거요. 다항식을 전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큰 틀을 보시면 차의 세제곱, 차의 세제곱 출발할게요. 갑니다. 앞에 거 세제곱 빼기 3, 앞 제곱 곱하기 뒤 플러스 3, 앞, 뒤 제곱 빼기 뒤에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정리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2를 세제곱합니다. 8a 세제곱. 2의 제곱 4, 3, 12a 플러스 1의 제곱은 1인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3이, 이거죠. a 제곱 빼먹었네. a 제곱. 자, 그 다음에 이거는 3이 6a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거 보실게요. 자, 큰 틀을 보시게 되면은 어떠한 모양인가 봤더니 앞에 거는 차예요. 그 뒤에 거는 항이 3개가 있는데 제곱, 그리고 제곱, 그 다음에 곱했습니다. 그거라고 하시고 얘는 샤리리 다 지워지는 분노의 전개 생각하시면은 남는 게요. 앞에 거 세제곱 남으시고 가운데 부분 유지가 되고요. 그 뒤에 거 세제곱만 남겠죠. 따라서 얘는 a 세제곱 마이너스 27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이 공식을 익히실 때 나름의 이유를 붙여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형식을 보시면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다음 거 보실게요.
직접적으로 써먹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x는 3 더하기 2루트 2, y는 3 빼기 2루트 2인데요. 이거 3개가 없어도 뭔가 하고 싶지 않나요? 그죠? 2개를 더하면 뒤에 거 지워지고 곱하면 간단한 수가 되고 빼도 간단한 형태가 나오는 거니까 그걸 좀 이용하는 형태의 계산 문제가 나오겠죠. 자, 1번은 가볍게 더해볼게요. 3 플러스 2루트 2 더하기 3 마이너스 2루트 2 하시면 이거 지워지고요. 3과 3의 합으로 6이 되더래죠. 자, x랑 y를 곱하겠습니다. 3 플러스 2루트 2 곱하기 3 마이너스 2루트 2. 자, 읽어봐요. 두 수의 합차의 곱. 한 빨리 뭐가 툭 튀어나와야 돼요. 제곱, 차, 제곱. 하니까 얘는 3제곱 빼기 2루트 2의 제곱이죠. 9에서 얼마 빼요? 8 빼니까 1.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은 3번이랑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요, 요거 알려주고 얘를 물어봤다면 우리는 1번과 2번을 구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냥 갖다 대입을 해도 되기는 해요. 시간이 좀 걸리죠. 제곱의 합을 어떻게 하면은 합과 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왜? 난 쟤네 2개 보자마자 합이 딱 암산이 됐고 곱이 암산이 됐는데 그러면 걔는 정말 이기는 거죠.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합을 어떻게 하면 돼요? 제곱한 다음에 같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곱의 2배를 뺀다 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합이 얼마였어요? 6이었죠? 6제곱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1 얼마입니까? 36 빼기 2니까 34. 계산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변형을 해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인수분해. 곱으로 다시 돌려보내라는 얘기죠. 형식봅니다. x를 세제곱했는데 3을 세제곱했어요. 세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은 각각의 합. 그리고 여기는 항이 3개 나와요. 이게 1차니까 2차 형태가 나오겠죠. x랑 3을 더합니다. 샤리 다 지워지려면 얘랑 반대 부호가 어디 있어야 돼요? 가운데 있어야겠죠. 그래서 x랑 x 제곱을 곱해야 세제곱이 나오고요. 3이랑 3의 제곱을 곱해야 세제곱이 나오죠. 그리고 가운데는 얘네 2개를 곱한 거 x 곱하기 3, 3x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3제곱인 거니까 9 쓰시면 돼요. 하면 얘 전개한 게 누가 나와요? 채가 나온다는 얘기죠. 인수분해 완료. 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뭐야 이거. 세제곱이 나오는데 4개가 이렇게 나왔네. 이런 싸가지.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스토리 만들라는 얘기예요. 뭐야 이거 세제곱이 나왔는데 8은 2의 세제곱인데 4개 항이 나왔잖아. 이런 싸가지. 이렇게 하는 거죠. 하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구조가 뭘까? 혹시 이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3 앞제곱 뒤 플러스 3 앞 뒤제곱 플러스 뒤 세제곱을 싹 연상을 시키는 거죠. 그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이거 뭐야? 3 곱하기 앞제곱 곱하기 뒤. 맞네. 3 앞 곱하기 뒤 제곱 요거 여기 됐죠? 요거 맞네. 확인 끝. 따라서 얘는 무엇에? 완전히 이렇게 가로를 묶어서 각 대상을 합한 다음에 세제곱 해버려. 이렇게. 세제곱 해버려. 이렇게 너무 부드럽게 하지 마시고요. 아까 싸가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할 때 합을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까먹으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조리제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를 공부한 이유는 식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기 위함인 것이고요. 자, 그런 와중에 재밌는 어떠한 내용들을 공부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조립제법입니다. 얘도 계산의 한 방법이고요. 복잡하게 나눗셈 할 수 있는 것을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은 좀 불편하면 살짝 맛을 좀 볼게요. 주어진 다항식을 이 1차식으로 나눗셈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죠. 나눗셈 하듯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3차, 2차 없으니까는 비워두시고 1차,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돼요.
0x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죠. 자, 이제 x-3으로 나눌 것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맞춰보는 거죠. 여기랑 여기 곱해서 얘가 되게 하려면 2x제곱을 곱하시면 되죠. 곱하면 2x 세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6x 제곱이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빼면 되죠. 이거는 나눗셈 수 계산과 원리가 비슷하죠. 그럼 0에서 에 빼니까 6x 제곱 하시고 내려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6x 제곱이 되려면 x에다가 뭘 곱해야 될까요? 얘를 얘로 나눠보면 되죠. 네, 플러스 6x 하시면 곱하는데 전체 곱하잖아요. 곱해서 얼마? 6x 제곱 마이너스 36 어지바 x 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가 되죠. 또 빼죠. 그 마이너스 3에서 얘 빼니까 얼마 내려와요? 네, 15x 플러스 2가 됩니다. 1차를 다시 1차로 나누어 볼 수 있죠. 나누어주는 수보다 작은 수가 나온다. 즉 식에서는 차수가 작은 차수가 될 때까지 나누는 거죠. 한 번 더 가요. 플러스 15를 곱하시면 곱해서 15x 곱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45 하시고 또 빼십니다. 얼마 남죠? 네, 47 남았어요. 자, 이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나머지. 그러면은 얘가 갖는 의미 무엇입니까? 목의 의미고요. 얘는 나머지 의미입니다.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귀찮죠. 이걸 누군가 연구를 열심히 했겠죠. 자, 우리 1초 박수! 착! 그분한테 박수 착! 자,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누어주는 식을 개수만 내림차순 적습니다. 3차 개수 2, 2차 개수 0, 1차 개수 마이너스 3, 상수항 2 하시고 이렇게 넉넉히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적는 값은 뭐냐면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나누는 식이 1차식인데 나누는 식이 0일 때 문자 값. 정말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주는 데는 의디도 없어요. 자, 이 0이 되는 문자의 값이 얼마예요? x, 즉 3인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대로 내려 적어요. 처음은 무조건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처음 유지 하시고 여기서 일로 올라갈 때는요. 어떻게 올라가냐면 곱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곱셈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3과 2를 곱하니까 얼마예요? 6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로로 내렸을 때는 더해서 내려 쓰시면 돼요. 더하니까 얼마예요? 네, 6이 되겠죠? 자,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얘가 토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토스 해가지고 토스의 규칙은 곱해서 토스 하시는 거예요. 36 자, 그 다음에 내렸을 때는 쭉 더해서 밀어주는 거예요. 얼마죠? 네, 15가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봐요. 토스가 생각나죠? 토스 힘을 세게 주려면 곱해서 세게 줘야 돼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곱해서 올렸습니다. 3하고 15를 곱하니까 얼마가 돼요? 45가 되고요. 쭉 더해서 밀어서 내려주세요. 더해서 얼마가 됩니까? 47 됩니다. 자, 이때 쓰는 방법은요. 차수만 잘 보시면 돼요. 상수 1차, 2차, 3차처럼 상수 1차, 2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몫은 어떻게 적나요? 얘만 보자면 2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5가 되고요.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은 나머지가 됩니다. 하면은 그게 몇 차 다항식이었던지 상관없이요. 고차 다항식을 얘 보자마자 우리 뭘 연상하셔야 돼요? x 빼기 3, x 빼기 3.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조립제법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 절대 까먹지 마요. 한 번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토스, 밀어내려.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느냐? 나머지 정리할 때 이게 얼마나 유용하게 쓰는지 몰라요. 나머지 정리라고 함은 특별히 x에 대한 어떤 다항식이 있어요.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눈 나머지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가 나머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쭉 지울게요.
자, 주어진 fx는 나눈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를 맛을 보기 전에 조립제법으로 좀 연습할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거 3차식을 요거 1차식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요. 한번 써볼게요. 3차 계수 1, 2차 계수 0, 1차 계수 마이너스 3, 상수항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짜잔. 나눈식이 0이 된 x의 값 마이너스 2 쓰시고요. 처음엔 뭐라고요? 그대로. 곱해서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2. 더합니다. 마이너스 2. 곱해서 얼마? 4. 더해서 1. 곱해서 얼마? 마이너스 2. 더해서 마이너스 4. 나머지. 맞나요? 몫은 읽어봐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보자마자 나눈식 x 플러스 2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나머지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몫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될 때 나머지만 알고 싶다면 나머지 정리를 쓰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은 훅 날아가고 r만 툭 떨어져요. 그렇죠. 알파를 대입하면은 알파 빼기 알파는 0 곱하기 모든 값은 0이 되잖아요. x에 알파를 대입하시면 훅 날아가시고 r만 남게 되어 있죠. 하면 나눗셈의 검산식을 이용했더니 다항식에서 1차식 나눈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다 하고 보니까 나머지 값은 바로 뭐예요? 함수 값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얘를 보자마자 이거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으셔야 돼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야지만 문제를 받아보자마자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서 대화가 통하려면은 표현의 다양성을 알아야지만 대화를 할 수가 있죠. 쟤는 A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B 이러면 통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표현을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대화가 소통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식에다가 1차식이 0이 되는 값, 1차식이 0이 되는 문자의 값을 대입한 결과가 나머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인수정리로 가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고차식의 인수분해랑 직관적으로 연결이 돼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내가 적당히 잘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나머지가 0이래요. fx를 x-알파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0이었다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f에다가 알파를 대입했더니 얼마란 얘기예요? 0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은 이 말이고요. 또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면은 fx를 x-알파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라고 하시면 돼요? 0. 이 말을 조금 더 바꾸면은요. fx는 반드시 x-알파를 무엇으로 갖는다라는 표현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이죠?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곱셈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 약수는 바로 인수예요.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약수는 곧 인수예요.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걸 바라보면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인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바로 인수 정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식에 어떤 수를 집어넣었는데 얼마가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때 요령이 하나 있죠. 무조건 무식하게 집어넣어야 되느냐? 괜찮아요. 귀찮으면 풀마 1, 풀마 2, 풀마 3 대충 넣어봐요. 얻어 걸리는 거 하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정리하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파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는 상수항의 약수. 상수항의 약수 값이 분자인 것이고요. 여기는 최고차항의 약수 값이 분모인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풀말을 붙이시면은 그 중에 하나는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가져가 볼게요. 자, 8의 약수는 1, 2, 4, 8이죠. 근데 뒤로 가지도 않아요. 몇 개 앞에 다 걸려서요. 자, 최고차가 2잖아요. 이 약수가 누구예요? 1 아니면 2죠. 그러니까 1로 다 깔았을 때 하나. 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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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마. 2로 깔았을 때 하나. 풀마, 풀마, 풀마. 근데 분수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딱 봐도 0이 되는 거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마이너스 11 더하기 10 더하기 8 해봐요. 0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앞에 거 2죠? 여기는 마이너스 11이고요. 마이너스 10 더하기 8입니다. 얘도 0이 안 되죠. 자, 그럼 이제 2 한번 해볼까요? 2 대입하시면은 8이 16, 여기는 44, 여기는 20 더하기 8이네요. 그럼 다 더하면 얼마죠? 36에다 8 더하니까 44, 빼기 4. 오, 0 됐어요. 나 지금 x에다 얼마 대입했죠? 2를 대입해서 0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11x 제곱 플러스 10x 더하기 8이라는 것은 일단은 x 마이너스 2 곱하기 하시고 가로 있으세요. 제가 되려면 여기 뭐부터 출발하셔야 될까요? 2x 제곱 곱해서 제 나올 것이고요. 상수항과 상수항 곱해야 상수항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 곱해서 이거. 다만 우리가 모르는 거는 여기를 몰라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x의 개수를 몰라요? 네모라고 하고. 자, 적당히 잘 전개해서 2차 개수가 마이너스 11이거나 1차 개수가 10이 되게끔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방법이 얼마나 유지가 될까요? 수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학생을 제외하고는 계속 통하진 않겠죠.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조립제법을 쓰시는 겁니다. 아, 유용하죠? 자, 2, 마이너스 11, 10, 그리고 8 쓰시고 여기 뭐라고요?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문자의 값. 우리 하나 알고 있잖아요. 뭐요? 2 쓰시면 처음에는 그대로 곱해서 4 더해서 마이너스 7 곱해서 마이너스 14 더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죠? 자, 더해서 얼마? 마이너스 4 곱해서 마이너스 8. 우리가 0인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됐네요.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몫이 2x 제곱 빼기 7x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나머지 0. 하고 또 끝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2차 인수분해 가능하시죠? 연습합시다. 곱이 2가 되는 거 2, 1. 곱이 4가 되는 거 일단 도 보지 말고요. 1, 4인데 써볼까요? 만약에 4, 1 썼어요. 곱이 음수니까 한 개는 플러스, 한 개는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그럼 곱의 합이 가운데 항이 나온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다 마이너스 줘도 안 돼요. 자, 그런데 바꿔보겠습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주시면 곱해서 마이너스 8 곱해서 플러스 1 더하니까 얼마 돼요? 요거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러면은 인수분해가요. xx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내다 쓰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해서 앞에 곱셈 공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왜 필요한지 알겠죠? 인수분해할 때 또 쓰이기도 하니까요.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는 첫 번째, 대입해서 0이 되는 문자의 값을 생각한다. 그리고 조립제법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보다 빠르게 몫을 구할 수 있고 몫에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여러분한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을 다 정리했어요. 매번 강의 때마다 말하겠지만 자, 꿈은 꾼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을 능히 힘을 내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만이 가져갈 수 있는 값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기 바라고요. 3강에서 만나 뵐게요.